선생님 오늘은요 요즘 말이에요 당근 마켓에 집도 살 수 있다.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이 중개 수수료 비율이 작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건 아낄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요 여기에서 이런 걸 판다고? 약간 되는 게 있어서 가지고 네, 왔어요. 네. 요즘 말이에요 당근 마켓에 집도 살 수 있다. 이런 게 뭐예요? 오, 네, 야. 소장님.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당근에서 모든 걸 다 하네. 모든 게 이제. 가능합니다. 심지어 소장님 네. 올라온 매물들 보면요. 네. 11억도 아닌 10억인 아파트를 당근 거래합니다. 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진짜 맞나? 이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왜 당근에 올렸을까? 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니까 요즘 또 많이 논란이 되는 게 네. 중개 수수료가 좀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좀 피하고자 당근 마켓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선생님 이게 당근 마켓에서 집을 사는 아니, 사실 저도 네. 당근을 자주 들어가서 보니까 네. 저는 키워드 정렬을 해놨거든요. 네, 네. 예, 그래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물건 위주로 보여지는데, 예, 간간히 보면은 예, 차도 올라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올라오는 게 없어요. 아파트, 뭐 오피스텔,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싶어요, 소장님. 예, 그래서 보면은 저도 이제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중개 수수료 아끼려고 참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거래도 안 되고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이 중개 수수료 비율이 작은 게 아니니까. 10억이면 예. 또 비싸잖아요. 그렇죠. 10억이면 이제 한 500만 원에서 뭐 많게는 700만, 8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달 열심히 죽으라고 일해서 월급 받는 게 세전이 이 정도지 세후로 받으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아낄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짱이님이 이제 세입자예요. 그 제가 임대인이라고 네. 할 때 2년 전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그 가격에 계약합시다. 네, 네.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어요. 네. 합의를 했는데 계약서를 둘이 만나서 직접 쓰던가요? 2년 전에 뵙지만 네. 뵀었지만 네. 그래도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게 네. 안전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이견도 없고 이미 살고 있었고 계약서도 이미 한번 썼었고 거기에서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험 요소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중개사한테 다시 의뢰를 해요. 우리가 합의했지만 계약서 좀 써주세요. 대신에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계약서 중개 수수료는 좀 싸게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근에서 실질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당근 거래를 한다면 당사자 간에 계약서 쓰고 이제 이전해야 되잖아요. 네.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당근 마켓에 올라오는 거는 그럼 어떤 걸까요? 이게 사실 뻔합니다. 안 팔리니까 그런 거예요. 안 팔린다. 네.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보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인 그겁니다. 거다. 이게 뭐냐면 이제 대부분은 팔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럼 어디다 내놓을까요? 부동산에 내놓겠죠. 그렇죠. 그 부동산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부동산이죠. 이렇게 해서 내놓는데 안 팔려. 안 팔리면 이제 꼭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님을 직접 찾아 나서는 거죠. 과거에는 직거래 사이트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죠? 직방, 네. 피터팬 맞아요. 이런 데죠. 근데 이게 다 변했어요. 직방도 다 중개사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직거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거래를 표방했다가 회원들 모집하고 다 중개사를 낄 수밖에 없는 게 거래에 있어서 한계가 아까 뭐 사진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집을 거래하려면 어마어마한 의견 차이가 생겨요. 이걸 조율하는 거를 직접 당사자가 하다 보면 이거 안 하고 말지. 이런 얘기가 생겨요.
직거래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직거래를 하면 내가 문제점이나 막 이런 거를 네. 사전에 좀 많이 준비를 해서 하면 네. 진짜 중개 수수료가 크긴 크니까요. 네. 이걸 좀 아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거 정말 하면 안 되는 건지. 저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배짱이님이 팔려고 내놨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 제가 네. 정상이 아니고 어... 사기꾼이다. 그걸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준비한 거보다 더 많은 폭넓은 뭔가를 준비하고 오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대등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잘 돼봤자 500 아끼는 건데 잘못되면 10억을 날리는 거.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중개 수수료 아끼려다가 집값을 날릴 수 있는 거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인을 거친다라는 게 뭐냐면, 물론 여기에 이제 일부 몰지각한 중개인들이 있지만 이거는 일부잖아. 아주 일부. 근데 이런 사람들마도 못 믿어가지고 불안해서 못하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네요. 중개인은 못 믿으면서 자기가 처음 직접 사람은 거래하는 사람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는 모든 걸 극복할 거다라고, 다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부동산은 중개 수수료 아끼려고 하는 순간 내 거를 다 잃을 수 있다. 오늘은 당근마켓에서도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해봤어요. 저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게 진짜 중개 수수료가 비싸니까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면에는 정말 안 팔리는 시장이다. 이게 팔리지 않다 보니까 내가 직접 영업을 뛰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하지만 이 직거래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 네.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다가 내 집을 날릴 수도 있는. 사실은 이 사람들 직거래 하려고 내놓은 거 아니에요. 어. 직거래가 아니고 홍보인가요? 손님 찾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전세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됐잖아요. 네. 합의되고 중개사한테 손 잡고 찾아가서 가는 거네요.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거래의 의미는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면을 항상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